34에서 37번을 볼 건데요. 자, 36번 별표. 이 36번이 이번 모의고사 오답률 1위예요. 오케이, 오답률 1위였고요. 그 다음 여기 이게 다 중요한 게 37번은 오답률 7위였고 34번은 오답률 9위였어.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35번 빼고 다 오답률 10위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쵸? 자, 볼게요. 문단 번호 매길게요. 과징금 1문단, 현행법상 2문단, 그리고 영업정지처분 3문단, 과징금은 4문단 이고요.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A는 1문단이에요. 그치? 가장 적절한 거 1문단 보고 볼 거고 35번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건데 과징금이 무슨 변형된 과징금,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그치? 맞니? 됐니? 요런 거고 A, B에 대한 추론인데요. A는 뭐라고 나와 있죠? A는 뭐죠?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과 B는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익이 처분받은 영업정지에 관해서도 과징금을 해야 된다. 3문단 관련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치? 37번은 보기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어. 그치? 적절하지? 않은 거. 마지막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럼 1문단부터 볼게요. 봐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과징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요, 법령, 자치, 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거야. 그러니까 법령이나 자치, 법규를 위반한 거지. 그 자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 돈으로 제재를 한다는 거야. 비용을 내게 함으로써. 맞니? 그럼 금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맞니? 뭐랑 비슷해? 벌금과 유사하대. 근데 이 벌금은 뭐래?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래. 그러니까 금전적 제재라는 점은 공통점인 거야. 그런데 얘는 사법기관에서 부과를 하는 거야. 무엇은? 벌금은. 그치? 근데 과징금은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적인 제재라는 점이 차이점이래. 맞니? 그럼 지금 과징금과 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징금과 벌금의 공통점은 금전적으로 제재한다는 거. 그치? 근데 차이점은 누가 부과하느냐가 다른 거지. 그래서 과징금은 어디서?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거고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부과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다시 봐봐. 과징금이 있어요. 그치? 그럼 과징금과 뭐가 나왔지? 벌금이 나왔어. 그럼 공통점은 뭐지? 금전적으로 제재한다는 점은 공통점이야. 맞니? 근데 주체가 다른 거지. 그치? 봐봐. 선생님 그냥 구분하려고 쓴 거야. 주체가 벌금은 어디지? 사법기관. 그치? 발행 주체. 과징금은 행정청. 이라는 거지. 됐어? 그리고 벌금은 형벌로서 형벌의 종류인 거지. 맞니?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지. 맞니? 오케이? 그리고 얘는 형벌이다, 형벌. 됐니?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어? 과태료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다른 거야. 이해돼요? 자, 과태료는 뭐냐? 경미하다는 게 뭐야?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크지 않다는 거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혹은 경미한 형사사범을 뭐 하려고?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과하는 거야. 맞니? 근데 과징금은 특정 법령을 위반해서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대. 그럼 부과하는 뭐가 다른 거야? 목적이 다른 거야. 그치? 먼저 과태료는 뭐다? 경미함이 포인트였지? 그치? 그리고 범죄자 안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과징금은 그 법을 어긴 그 불법적 이익을 환수, 그치? 빼앗는 거지? 하기 위해 부과한다는 거지. 됐니? 그치? 이 경미한 게 두 개야. 행정법규가 경미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경미한 형사사범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려고 내는 게 과태료였지. 그치? 자, 또한 이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왜? 범죄자 안 만들려고. 맞니? 이 경우 어디서? 행정청에서 우선 부과를 한대. 그럼 위로 봐봐. 이거 주체, 얘도 뭐다? 행정청에서 부과하는구나. 됐니? 됐니? 후에 최종적으로 뭐도 있어? 사법기관의 재판도 있어. 그럼 선후를 잘 해야 돼. 그치? 행정청에서 먼저 부과한 후 재판을 받아. 그리고 뭐해?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뭐다? 형벌 대신이야. 그러면 잘 봐봐. 과태료 부과 대상을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거지. 왜? 두 개가 동등한 거야.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으니까 과태료 부과한 사람한테 또 형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중으로 주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 하지만 과징금은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어때? 달라. 형벌이 아니야. 그래서 형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어. 됐니? 그럼 봐봐.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있었어. 그치? 그럼 그게 형벌도 따로 되고 과징금도 따로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위반 행위자가 만약에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뭐를 제기할 수 있다? 그치? 불복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과태료 역시 금전적 제재라는 건 세 개 다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돈으로서 제재를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관련돼 볼게. 봐봐. 동일한 위반 행위야. 그치? 그럼 벌금. 그럼 벌금은 뭐였어? 형벌이었어. 그치? 과징금.
모두 부과할 수 있는 거 맞아? 틀려? 우선 벌금과 과징금은 두 개가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어.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냥 과태료 하나지만. 근데 뭐가 차이인지 아니? 주체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과징금은 행정청이 내는 거 맞아. 근데 벌금은 행정청이 아니라 사법기관이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이 벌금을 부과할 순 없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맞아, 틀려? 틀려. 이해되지? 그 다음 행정청은 과태료. 과태료 우리 행정청인 거 맞지? 과태료 왜 냈어? 경미한 형사사범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왜? 형벌을 대신하는 거니까. 정답 몇 번? 2번. 그치? 봐봐. 특정 법령을 위반해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하는 건 과태료가 아니야. 뭐지? 과징금이지. 목표 자체가 불법 이익 환수는 과징금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 봐봐.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자에게는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는 벌금이지. 그치? 벌금은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를 할 수 있어? 과태료는 가능하겠지. 그치? 행정청이 하는 거 맞지? 지울게. 행정청은 과징금의 목적이 형벌과 동일해요? 과징금의 목적이 뭐였어?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 건데. 또 물론 사법기관에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건 맞아. 그 후에 재판인 건 맞아. 근데 형벌과 동일한 건 아니지. 정답 몇 번? 2번. 됐어요? 됐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포인트였어. 세 개가 다른 거였어. 자, 현행법상 무슨 제도는? 과징금 제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대. 맞니? 그거를 크게 나누면 무엇과? 경제적 이익환수 과징금과 영업이익 대체 과징금으로 나눌 수 있대. 짜증나지? 그치? 그럼 봐봐. 다시 봐봐. 지금 우리가 과징금에 대해서 보고 있었지. 그치? 맞니? 이 과징금이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그치? 무엇과? 경제적 이익환수. 근데 과징금의 목적 자체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것과 역사간격. 뭐 대신? 영업정지 대체. 이해돼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인해 얻어진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거지. 맞니? 그러니까 봐봐.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것의 성격도 있고 경제적인 성격도 함께 있는 거지. 그 경제적인 성격이 뭐야? 이익을 환수하는 거나 박탈한다는 거. 맞니? 하지만 전자가 뭐야? 제재지. 그치? 이거는 모든 제재 처분이 가진 공통점이야. 요거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건. 그치? 이것의 본래적 특징은 뭐에 있어? 후자, 이 경제적인 성격, 즉 뭐야?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하는 거에 있다고 볼 수 있지. 그치? 맞니? 이런 측면에서 이 유형을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라고도 한대. 아, 그러면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무슨 과징금?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같은 말이구나. 그치? 얘는 제재로서의 성격도 있고 경제적인 성격도 함께 있는데, 이 경제적인 성격, 즉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한다는 게 본래적인 특징이라는 거지. 됐어? 됐어? 이 유형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로 목적으로 한 기존에 뭐가 있었어? 몰수 추징 제도가 있었나 봐. 그러면 이 불법적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이것과 과징금의 공통점이지. 맞니? 오케이. 그럼 봐봐. 요거는 과징금과 공통점이야. 그치? 근데 차이점이 있어. 복잡한 형사 절차가 있는 거야. 무엇이? 네모가. 그치? 그래서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었대. 그럼 뭐가 먼저야? 네모가 먼저 있었던 거야. 그치? 맞니? 근데 집행 과정에 어려운 게 있는 거야. 절차가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어때? 떨어졌어. 그치? 그래서 그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후 과징금이 도입이 된 거지.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몇 문단? 2문단. 그치?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본 게 뭐야?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봤어. 그럼 모두라는 건 공통점이지. 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 가지는 거 맞지? 거기에 플러스 이익 환수 박탈이라는 경제적인 성격. 근데 본래적인 특징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맞아? 변형된 과징금은 아직 몰라. 그치? 그 다음 넘어와서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은 원래 뭐가 있었어? 네모가 있었지. 그치? 그럼 이게 복잡한 형사 과정을 거쳐야 됐었던 거야. 그게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 그래서 환수의 효율성이 떨어진 거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 맞지? 맞니? 그리고 봐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달리야. 근데 얘 역시 뭐야? 과징금이지. 과징금을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얘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달리가 틀려. 세모든 역삼각형이든 과징금은 맞니? 즉 세모 역삼각형 모두 불복 시 뭐를 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맞니? 오케이? 응. 좀 더 볼게. (3문단) 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거 지금 왜 얘기하냐면 3문단에서 이 과징금의 영업정지 대체, 즉 변형된, 그치? 과징금이 있다고 했었어. 먼저 영업정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는 정지를 하는 행정처분이야. 이것도 과징금 행정처분이면 행정청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쵸? 그래서 행정청은 이게 주체지. 그치? 영업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를 집행해. 그럼 봐봐. 수익적 행정행위의 예가 뭐지? 영업 허가. 이게 예지.
그치? 이거를 집행한 후에, 그럼 선후가 있는 거야. 그 후에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뭐 할 수 있어? 제재할 수 있어. 그럼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건 행정청이 미리 내줬었어. 영업허가, 즉 수익적 행정행위를. 근데 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제재하기 위해서 영업정지,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영업정지로 인해서 공공의 편익이 뭐 될 수 있어? 감소할 수 있어. 편익, 편리함과 이익이 감소할 수 있어. 그래서 의료, 복지 등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제한해가지고 공익적 관점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이 의무를 위반했어. 만약에 이 의료나 복지 분야에서. 그럼 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도입이 된다는 거야. 그치? 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뭐냐? 공공의 편익을 고려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가름하다라는 말을 모르면 힘들다라는 거야. 자, 가름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바꾸어 대신하다야. 그러니까 영업정지 대신, 그치? 과징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해. 그게 뭐가 있어? 의료와 복지 분야가 있다는 거야. 됐나요? 이 유형의 과징금은, 자 봐봐,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성격이라는 건 뭐겠어? 우리 과징금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거잖아. 그 불법적 이익 환수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이해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본래 의미의 과징금 성격, 이게 뭐다? 불법적 이익 환수다.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도 띠고 있지만, 그럼 이건 뭐야? 세모와 역삼각형의 당연히 공통점이 되겠지? 근데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한다? 변형된 과징금이라고도 한다. 오케이? 그럼 우리 앞 페이지에 정리하고 있었어. 영업정지 대체. 이 대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 거야? 갈음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는 모든 분야는 아니고 의료나 복지처럼, 그치? 공공의 편익에 중대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영업정지 대체 가름해서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거지. 얘는 당연히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변형이 돼서 얘를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과징금. 됐나요? 오케이. 돌아와서 이 유형. 그럼 이 유형이 뭐야? 이거 변형된 과징금에서는 봐봐. 행정 집행 과정에서 행정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위반 행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돼?
처분을 선택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반 행위자가 저 영업정지 받을게요. 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낼게요. 이거 두 개를 선택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가? 행위자. 그치. 위반 행위자가 선택을 할 수 없어. 그럼 이건 누구의 결정에 따르는 거야? 행정청의 결정에 따르는 거야. 그치? 또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등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대. 그럼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예가 뭔 거야? 공익적 판정에 대한 민원이야. 이게 진짜 공익적인 거냐? 우리도 공익적인 건데 의료가 아니지만 그럼 우리도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처분에 불복하는 거에 뭐가 나왔었어? 여기는 불복의 예로 행정소송도 나왔었지. 과징금. 맞니? 근데 여기 지금 또 불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민원 역시 뭐다? 불복일 수 있구나. 그럼 불복할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구나. 됐니? 그게 많아가지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됐니? 이것 때문에 실제 행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맞니? 그럼 이 때문에가 뭐야? 첫 번째, 처분을 선택할 수 없고, 두 번째,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이 효율성을 고려해 봐봐. 위반 행위자에게 명시적인 선택권을 부여해. 그럼 이건 뭐야? 요거랑 관련된 거지. 처분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 위반 행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어떤 선택권? 영업정지 할래?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낼래. 맞니? 또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도입해야 돼. 왜? 그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그럼 공익성 판정을 어떻게 할 거냐? 맞니? 그게 현행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보고 있어. 얘는 과징금이니까 당연히 행정청이 그치? 하는 거고 맞니? 불법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거야. 맞니? 그럼 행정청이라는 건 맞니? 영업자에게 수익적 행정 행위를 할 수 있게 해. 그게 영업 허가야. 근데 얘가 위반을 해. 그럼 그거의 제재 수단으로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어. 근데 공공의 편익과 중대한 영향이 있는 의료나 복지 분야에 한해서 맞니? 행정청이 영업정지 대신에 뭐를? 과징금을 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했어.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 그치?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위반 행위자는요.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데 제가 영업정지를 할게요. 과징금을 낼게요. 선택을 해 못해? 못해. 또 공익성 판정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 그거에 대한 민원과 같이 불복하는 그치?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효율성이 저해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보완하자라는 대안으로 위반 행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주장. 그럼 이거는 처분을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해결점. 또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 정지에 대해서도 도입해야 된다라는 건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그치? 이 원인을 고려한 게 되는 거겠지.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3문단이었거든요. 그치? 그럼 3문단과 관련된 거 혹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변형된 관리금 이라고 했고요. 자, 행정청의 수익적 행정행위 이게 뭐지? 영업 허가였어. 그거의 후 관리 수단이다. 맞지? 영업 허가 후에 영업 정지를 때릴 수 있는 건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해되죠? 허가가 난 영업자에 대해서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 변형된 과징금 역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그래서 본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지울게. 오케이. 그 다음 3번 받고 봐봐. 변형된 과징금 역시 과징금이니까 행정소송 제시할 수 있다라고 했고, 맞니? 자, 본래적 의미든 변형된 거든, 그치? 침입적 행위 이런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치? 자, 36번이 오답률 1위였어. 맞니? A는 뭐야? 봐봐. 위반 행위자가 선택을 못해. 그치?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하자? 선택하게 하자. 라는 거지. 그치? 그럼 A만 먼저 한번 볼게. 자,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는 봐봐. 대등한 제재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왜 가능하느냐? 뭐라고 했어? 갈음이라고 했잖아. 그럼 갈음이 뭐라 그랬어? 바꿔서 대신하는 거야. 대등적이니까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위반 행위자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는 선택하게 하자. A에 대한 찬성이라고 볼 수 있지. 됐나요? 됐나요? 봐봐. 공익성의 범위랑 관련된 거야. 공익성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영업정지 처분의 제재를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 그치? 이걸 뭐? 넓게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이 효과가 떨어뜨린대. 근데 우리 A는, 그치? 그 공익성의 폭을 넓게 보자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2번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A와 관련이 없지. 얘는요. B에 대한 반대 입장이죠. 그치? 왜냐? B는 뭐였지? 뭐에 대한? 이 공익 판정에 불복한 민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하자?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에도 그치? 이 과징금 대체 아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드러내자. 그치? 맞니? 이거 부과하자. 실현하자. 그치? 시행하자. 시행으로 바꿀게. 시행하자. 그러면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에도 과징금 대체, 맞니? 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쓰자라는 건 폭넓게 적용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요 말은 2번 선택지처럼 공익성의 범위를 뭐하자? 넓게 적용하자 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쵸? 그 다음 3번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근거가 되는 공익성에 대한 평가. 그럼 이건 뭐랑 관련된 거야? A야 B야? B지?
공익성 판정에 대한 불복 민원으로 생기는 게 B니까. 그치?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게 B였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정량화될 수 없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공익성 79점, 99점, 87점 이렇게 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폭넓게 적용하자에 대한 찬성 가능하지. 그쵸? 그 다음 공익성이 약한 확대. 이거 뭐야? B지? 이렇게 B처럼 하면 위법 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어. 왜? 영업 정지 맞느니 돈으로 대신 내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B에 대한 반대 입장일 수 있는 거고. 이해되죠? 5번 행정처분 결과에 불복했어. 우리 불복하는 거 뭐도 있다 그랬지? 행정소송도 있다 그랬지. 근데 행정소송 외에도 뭐도 있다 그랬지? 민원이 있다 그랬지. 민원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복을 통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A와 B에 대한 뭐일 수 있어? 찬성 입장일 수 있지. 왜? A는 내가 선택을 못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차라리 영업정지가 나은데 나한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래. 그럼 내가 그걸 불복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 행정소송 낼 수 있지. 그럼 행정집행이 빨리 되는 거야? 느리게 되는 거야? 느리게 되는 거지. 그치? 왜냐면 그 재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A, B 모두 찬성이라고 볼 수 있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몇 번이었냐? 2번이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맞아볼게요. 4문단. 과징금은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입적 행정행위야. 무슨 말이냐? A라는 사람이 내 이익을 위해서 위반했어. 행정 같은 걸, 법규를 위반했어. 그래서 과징금을 나한테 내래. 그러면 내가 얻은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내 이익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침입적 행정행위래. 그래서 무슨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른대. 맞니? 법률 유보 원칙이란 뭐냐라고 한다면 이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입적 행동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맞니? 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거야. 따라서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무엇에는, 개별 법률, 그 법적 근거에는 부과 및 징수의 주체, 누가 부과하고 누가 징수하냐, 부과하는 이유, 그럼 최고 얼마, 뭐 최대 1,000만 원, 최대 500만 원, 상한액, 납부기한 연기, 그치? 분할 납부에 대한 상황을 뭐 해야 돼? 명확히 규정해야 돼. 맞니? 그 이유는 침입적 행위의 남용을 방지하는 거지. 됐나요? 또 과징금은 일괄 납부가 뭐야? 원칙이야. 그치? 근데 뭐에 따라서? 일괄 납부 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뭐 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다. 됐니? 그래서 과징금 납부 의무자야. 얘가 주어야, 얘가. 그치? 뭐를 해야 돼?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하려고 하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문서를 통해 뭐를 해야 돼? 신청을 해야 돼. 누가? 납부 의무자가.
그래서 과징금 제도는 이러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통해 행정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뭐하고 있다? 방지하고 있다. 그럼 그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 그 개별 법률에는 부가징수 주체, 부가사유 상한액,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에 대한 것을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것과 그 다음 일괄 납부가 원칙이지만 그치? 일괄 납부 시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9월 말까지 내라고 했는데 그걸 12월 말까지 미뤄주세요.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 한 번에 1,000만 원은 못 내겠어요. 그치? 그러면 3번에 나눠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치? 요런 거를 허용해.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누가? 납부 의무자가 문서를 통해 행정청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법률 유보의 원칙은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5번에 5번 보면 모두 침익적 행위야. 맞니? 과징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돼. 이게 뭐야? 법률 유보의 원칙이지. 그쵸? 그러니까 4문단에 나와 있으니까 5번 지우고요. 그치? 그 다음 37번이 오답률 7이었는데 그치? 같이 한번 볼게. 봐봐. A 약국은 봐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을 판매하다가 뭐 됐어? 적발이 됐어. 그치? 그럼 뭐야? 위반 행위를 한 거지. 맞니? 의무를 위반. 그치? 한 거야. 그럼 이것 자체가 위반 행위인 거지. 그래서 행정청으로부터 맞니? 영업정지 처분 1개월을 사전 통지 받게 된 거야. 맞니? 그럼 영업정지를 하게 된 거야. 그치? 1개월. 그럼 이건 부분에 대한 거지. 그런데 손해를 우려한 누구? 영업자야. 그럼 우리 영업자는요. 맞니? 납부 의무자지. 그치?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는 뭐를 제기했어?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건 그 영업정지 처분에 뭐 한 거야? 불복한 거지. 그럼 결국 뭐를 해달라는 거야? 역삼각형. 요청한 거지. 맞니?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거지. 이에 따라 누가? 행정청이 결정을 내렸어. 오케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뭐를 근거로? 법의 규정을 근거로. 법의 시행령에 따라. 맞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부하라고 한 거야. 그럼 그 민원을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이건 지금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 이거 뭐였지? 법률 유보 원칙이었지. 맞니? 그리고 불복을 수용한 거지. 그 뜻을 따른 거야. 그런데 영업자 누구지? 납부 의무자지? 일괄 납부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분할 납부를 희망하고 있대. 그러면 누가? 이 영업자, 납부 의무자가 문서를 통해 행정청에 신고해야지. 언제까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면은 봐봐. 이러면 영업자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문서를 통해 어디에? 행정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럼 볼게요. 봐봐. 그 법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야. 그럼 1억 원이라는 게 상한액이지. 최대 얼마지? 맞니? 그 다음 분할 납부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 50일 이내여야 됐어. 왜? 60일 안에 뭐 해라? 납부해라 라고 했어. 그럼 10일 전이야. 거기서 10일 빼. 그럼 뭐야? 50일이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 행정청에서는 영업자의 민원을 수용해서 민원 수용한 거 맞지? 맞니? 봐봐. 경제적 손해를 근거로 900만 원의 가징금이야? 아니지.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 금액을 근거로 900을 때린 거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요거.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 맞니? 그러니까 경영 악화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근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 행정청이 약사법의 규정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럼 이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행정행위고 법을 근거로 했으니까 법률 유보 원칙에 따른 거 맞지? 그 다음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했어. 왜? 공공의 편익과 관련 있다고 본 거지. 현재는 지금 그래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정리 잘해야 돼.